사마귀 6화가 방송되었는데요. 드디어 모방범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 아빠로부터 끔찍한 아동학대를 당한 채 어른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모방범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것이 드러나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죠. 그리고 그가 강연 중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6화에서는 유력한 용의자였던 박민재까지 풀려나며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조사를 하면서도 그가 범인이라는 단서를 잡을 수 없었죠. 그런데 배성규는 수열과 민재 사이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몰래 박민재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데이트 앱을 발견하며 새로운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앞서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조이라는 여성을 팔로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박민재 또한 그를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수열은 최중호를 통해 조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이에 민재는 다른 사람을 통해 부탁하는 수열에게 서운함을 내비치죠. 박민재는 어린 시절부터 정희신을 엄마처럼 따르며 그런 엄마를 가진 수열을 부러워했는데요. 하지만 수열은 끔찍한 연쇄살인마인 그를 용서할 수 없었고 끊임없이 정희신을 악마화하며 그를 부정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면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요. 성인이 된 현재까지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죠. 이에 정연은 엄마가 미워서라기보다는 그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민재에게 있어서 정희신은 정신적 지주이자 구세주였는데요. 남들은 그를 끔찍한 살인마라고 불렀지만 민재는 정희신 덕분에 사랑이 뭔지 느낄 수 있었죠. 그가 정희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도 진심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민재는 수열을 도와주기 위해 조이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자신 웹툰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겠다며 자신 착오로 오도록 유도했죠. 수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문자를 통해 조이를 만나기로 했으니 잡아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열이 확인했을 땐 이미 늦었죠. 드디어 모방범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수열에게 살인 영상이 담긴 휴대전화를 보내고 전화까지 걸어왔던 것이죠. 모방범은 자신이 보낸 휴대전화를 그 여자에게 전달하라고 말했는데요. 더 이상 팀원들에게 숨길 수 없었던 수열은 정희신으로부터 수사에 도움을 받고 있음을 밝힙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없냐는 김나희 말에 차마 모자관계라는 사실까지는 말하지 못했죠. 정희신과 모방범의 통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범인은 휴대전화로 다음 살인을 생중계하며 그를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정희신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범인에게 도발하죠. 정보를 얻기 위해 비위를 맞추기보다는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수사팀들은 당황하지만 수열은 정희신이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지 알고 있죠. 정희신 계획대로 범인과의 대화는 순조롭게 이어지는데요. 급기야 장소까지 유추해내며 영상 속 장소로 빠르게 출동합니다. 정희신은 정호를 부르며 일반적 사고가 아닌 놈이나 나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하지만 호텔에는 행사로 인해 너무 많은 고객이 투숙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게다가 수열과 나희의 의견 대립까지 생기게 되죠. 수열은 정희신 말대로 피를 보지 않고서는 결코 범인을 잡을 수 없다며 비상벨 누르는 것을 거부하는데요. 반면 나희는 이대로 또 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며 비상벨을 눌러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고 제안했죠. 결국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자 김나희는 비상벨을 눌렀고 범인을 또다시 놓치게 됩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누가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 피해자는 사망했고 모방범은 잡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죠. 나희의 팀장 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배성규는 처음부터 수열에게 부정적이었는데요.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끊임없이 수열을 경계하고 몰래 뒷조사까지 하죠. 6화에서 박민재가 사망하자 수열이 보인 행동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수열은 자신을 도와주려다 민재가 사망하자 죽으면 안 된다며
그를 안고 절규했는데요. 그럼에도 박민재는 결국 사망해 모두를 안타깝게 했죠. 그의 죽음 이후 수열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며 눈빛부터 변했습니다. 정희신을 찾아간 수열은 당신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며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애원했죠. 이런 수열 모습에 자신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을 거라고 배성규는 생각했는데요. 증거를 찾기 위해 박민재 차고를 찾은 배성규는 수열을 포함해 세 사람이 찍힌 사진을 발견하게 되죠. 이 사진은 팀원들에게 공유되었고 수열은 자신의 친모가 맞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수열은 모방범이 김현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엄마가 있는 요양원을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결정적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김현중이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에는 남자였지만 현재는 여자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자로 생활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 시절부터 성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있었죠. 두 번째는 여자로 사는 것이 남들 눈을 피하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즉 모방범으로 연쇄살인을 한다고 했을 때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용의선상에 오르기 쉽다는 것인데요. 김현중은 이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여성이었기에 정연에게 접근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6화 엔딩에서는 수사팀을 속인 것에 분노한 그들은 수열과 함께할 수 없다고 선전포고했는데요. 계장에게도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수열과 함께할 것인지 자신들과 함께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죠. 사실 이 장면은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피해자가 또다시 죽은 마당에 살인범 잡는 것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팀을 완전히 분열시키고 있죠. 게다가 정의신이 없어도 자신들이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큰 소리치는 김나희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 배성규는 팀을 속인 수열에 대한 분노보다는 자신들의 실적을 수열이 가로채려 한다는 것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실제 사건 현장에서 배성규 같은 경찰이 있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정희신은 수열에게 정연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로 인해 정연에게 경호를 붙여달라고 했었죠. 그럼에도 7화에서는 정연이 범인에게 납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청장은 정희신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모방범과의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수열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는데요. 수열 입장에서는 정희신이 다칠까 우려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희신은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며 가야 한다고 말하죠. 자신이 엄마로서 수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정연을 구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열이 정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자신의 범죄를 따라한 모방범이기에 일말의 책임감도 느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신이 결제해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죠. 수열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건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에 납치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수열을 가장 힘들게 한 건 자신이 끔찍한 정희신을 닮았을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사마귀 존재를 숨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수열은 정희신이 자신 엄마라고 고백해 정연을 충격에 빠뜨렸죠. 정연에게만큼은 끝까지 숨기고 싶어 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떠나버릴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예상대로 사마귀가 엄마라는 사실을 듣자 놀란 정연이 수열 옆에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절망한 수열은 오열하는데요. 자신이 정희신을 닮아 피냄새를 좋아하는 건 아닌지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매 순간마다 생각했다고 말하죠. 자신 몸에 흐르는 정희신 피가 끔찍하다고 말하는 수열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괴물은 누구일까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일삼은 죽은 자들일까요? 아니면 쓰레기라고 불리는 그들을 고통 속에 죽게 하고 피해자들을 구해준 정희신일까요? 정희신이 죽인 범죄자들은 하나같이 쓰레기라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하지만 모방범인 서아라는 정희신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살인에서 쾌락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살인을 통해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죠.
원작에서는 정희신이 서아라를 잡고 정연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심리전에서 이긴 것인데요.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서아라를 도발하게 했고 그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정연을 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작과는 다른 결말을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정희신이 정연을 구하는 과정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수열은 그런 정희신 죽음을 지켜보면서 정연의 임신을 알리게 되죠. 정희신은 수열에게 고통스럽게 살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텐데요. 유언으로 자신을 잊고 과거에서 벗어나 좋은 아빠로 살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죠. 수열은 심리치료를 받으며 상처를 치유하고 정연과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